그는 죽지 않았다. 1669명 전세 사기. 진짜 설계자는 이미 죽은 남자였다. 서울의 새벽은 늘 조용하다. 하지만 그날 새벽은 달랐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빗물이 도로 위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며 어두운 골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시간은 새벽 2시 17분.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 골목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의 셔츠는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한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고 다른 손은 벽을 짚으며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정민수. 그리고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절망에 빠뜨린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다. 1669명. 그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다. 1669개의 가정, 1669개의 인생, 그리고 1669개의 무너진 삶. 모두가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그를 이렇게 불렀다. 빌라왕 사건의 핵심 브로커. 하지만 정민수는 지금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 정민수의 숨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피가 계속 흘러나왔다. 그는 뒤를 돌아봤다. 어두운 골목 끝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검은 우산을 들고 있었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정민수는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정민수는 비틀거리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너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112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살려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어디십니까? 정민수는 말을 하려 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것은 피였다. 검사. 그 한 단어였다. 그 순간 골목 끝에 서 있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10분 후 구급차 사이렌이 골목을 울렸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정민수는 이미 거의 의식을 잃고 있었다. 맥박 약합니다. 빨리 실어. 구급대원들이 그를 들것에 올렸다. 한 형사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통화 기록에는 마지막 번호 하나만 남아 있었다. 112. 그리고 통화 녹음에는 단 한 단어만 남아 있었다. 검사. 형사 강도현은 그 녹음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었다. 그는 형사 생활 15년 차였다. 살인사건, 조직폭력사건, 마약사건.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다. 하지만 이상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어딘가가 이상했다. 병원 응급실. 시간은 새벽 3시 4분. 정민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피가 너무 많이 흘러 상태는 위독했다. 의사가 말했다. 지금 말하게 해야 합니다. 곧 의식 잃습니다. 강도현 형사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정민수 씨, 아무 반응이 없었다. 정민수 씨, 들리십니까? 정민수의 눈이 아주 조금 떴다. 강도현은 녹음기를 켰다. 누가 그랬습니까? 정민수의 입술이 떨렸다. 누가 전세 사기를 설계했습니까?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심전도 기계만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정민수의 입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강도현은 몸을 더 가까이 숙였다.
누구입니까? 검사. 그 순간 심전도 기계가 길게 울렸다. 아비비. 이사가 외쳤다. 심정지. 간호사들이 달려들었다. 심폐소생술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민수는 죽었다. 그날 아침 대한민국 뉴스는 모두 같은 제목을 내보냈다. 전세 사기 핵심 인물 정민수 사망. 경찰은 발표했다. 피의자는 흉기에 의해 공격받았으며 범인을 추적 중입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정민수의 마지막 말. 검사, 수사본부. 강도현 형사는 사건 파일을 다시 열어보고 있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명단. 페이지 수만 해도 수백 장이었다. 노트에는 숫자가 크게 적혀 있었다. 1669. 그는 피해자 인터뷰 영상을 하나씩 다시 보기 시작했다. 어떤 부분은 전 재산을 잃었다. 어떤 노인은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다. 어떤 신혼부부는 결혼 한 달 만에 집에서 쫓겨났다. 공통점은 하나였다. 모두 같은 구조였다. 동일한 계약 방식, 동일한 법무사, 동일한 보증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이 사건이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는 것. 강도현은 중얼거렸다. 이건 그냥 사기가 아니다. 그때였다. 수사관 한 명이 뛰어들어왔다. 형사님. 왜? 정민수 노트북 복구됐습니다. 강도현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 나왔어? 수사관이 말했다. 이상한 폴더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강도현은 화면을 봤다. 폴더 이름 LIST_1669 강도현의 눈이 좁아졌다. 열어봐. 파일이 열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해자 명단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상했다. 피해자 명단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이름들이 있었다. 부동산 개발업자, 금융권 인사, 그리고 강도현의 손이 멈췄다. 모니터 화면 한 줄, 현직 검사.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이거 진짜냐? 수사관이 말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강도현은 모니터를 계속 바라봤다. 파일의 마지막 줄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다. 단 한 줄. 하지만 그 문장은 이 사건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고 있었다. 그 문장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모든 설계는 검찰에서 시작됐다. 강도현의 손이 천천히 굳어졌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정민수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의 계획을 실행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직 살아있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비는 멈추지 않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강도현의 사무실 창문에는 빗물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그 파일이 떠 있었다. 리스트_1669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마우스를 잡고 있었다. 검사.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파일 속 이름들. 단순한 명단이 아니었다. 그건 권력의 지도였다. 강도현은 하나의 이름을 클릭했다. 이름. 박성진 직위. 검사 코드 K07 상태. 확인 완료. 확인 완료. 그는 눈을 좁혔다. 확인 완료라는 말은 이미 작업이 끝났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형사님, 막내 형사 이준호였다. 숨을 헐떡이며 그는 급하게 말을 꺼냈다. 박성진 검사, 방금 강도현의 눈이 번뜩였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 죽음 사건 현장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이었다.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 창문도 닫혀 있었다. 완벽한 밀실. 자살로 보입니다. 현장 감식 요원이 말했다. 하지만 강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방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책상 위에는 정리된 서류들. 침대는 흐트러짐 없이 깔끔했고 컵에는 아직 따뜻한 커피가 남아 있었다. 너무 정돈되어 있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도현이 말했다. 죽기 직전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정리한다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책상 위에서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삭제된 메시지 포렌식 결과는 놀라웠다. USB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만 남아 있었다. 파일명 1669_ 수정본. 강도현은 숨을 멈추고 파일을 열었다. 리스트 _ 1669와 거의 같았다. 하지만 차이가 있었다. 몇몇 이름이 지워져 있었다. 특히 상단에 있던 이름 3개, 완전히 삭제되어 있었다. 누군가 리스트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준호가 말했다. 강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운다. 지운다고요? 죽이면서. 방안이 조용해졌다. 타겟은 이미 정해져 있다. 강도현은 2개의 파일을 나란히 띄웠다. 원본 리스트 _ 1669 그리고 수정본 차이를 하나씩 체크했다. 공통점 하나. 지워진 이름들은 모두 검사였다. 그리고 모두 같은 부서 출신. 부동산 금융수사부.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그 부서는 이번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곳이었다. 이건 숙청입니다. 이준호가 말했다. 누군가 내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니야.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정리가 아니라 은폐다. 사라진 기록. 강도현은 즉시 박성진 검사의 기록을 조회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기록이 없습니다. 뭐라고? 인사기록, 수사기록 전부 삭제됐습니다. 완전히.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강도현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 정도면 국가 단위다. 3번째 이름 그날 밤. 강도현은 다시 파일을 분석했다. 그리고 하나의 규칙을 발견했다. 코드 번호 K01, K02, K03. 지워진 이름들은 모두 낮은 번호였다. 즉, 핵심에 가까운 인물들. 그는 다음 타겟을 찾았다. 이름 한지석 직위, 검사 코드 K03 상태. 진행 중. 그의 눈이 멈췄다. 진행 중. 그건 아직 죽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늦기 전에 강도현은 바로 움직였다. 위치 추적해. 한지석 검사의 위치는 곧바로 잡혔다. 서울 북부 한적한 주택가. 차를 몰며 강도현은 계속해서 시간을 확인했다. 심장이 점점 빨라졌다. 늦으면 이미 끝이다. 이미 늦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문은 열려 있었다. 불은 켜져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는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한지석.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다. 강도현이 달려갔다. 한지석 검사, 들립니까?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하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었다. 아주 약하게. 세 번째, 마지막 말. 한지석의 입이 움직였다. 강도현은 귀를 가까이 가져갔다. 누가 그랬습니까? 잠시 침묵. 그리고 검사가 아닙니다. 강도현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그 위입니다. 그 한마디였다. 그리고 그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더 위에 있다. 강도현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검사가 아니다. 그 위. 그 말은 이 사건이 단순히 검찰 내부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한 통, 발신자 없음. 그는 천천히 화면을 열었다. 이제 이해했습니까?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또 한 줄. 1669명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다음은 형사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그날 이후 강도현은 공식 수사에서 배제됐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건 명령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사건을 맡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그리고 노트북을 다시 켰다. LIST_1669 그 파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줄이 추가되어 있었다. 그의 손이 멈췄다. 천천히 읽었다. 이름 강도현 직위 형사 코드 D-01 상태 진행 중. 방안이 조용해졌다. 비소리만 들렸다. 강도현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그래. 그의 눈이 완전히 변했다. 이제 나도 리스트에 올랐군. 그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그리고 창문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다. 우산을 쓴 채.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했다. 그 남자는 처음부터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창밖의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검은 우산 아래 얼굴은 끝내 보이지 않았지만 강도현은 확신했다. 저 남자는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었다. 그를 확인하러 온 존재였다. 강도현은 커튼을 조금 더 걷어 올렸다. 그리고 일부러 불을 껐다. 방 안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그는 숨을 죽였다. 밖에 있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치 이미 그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강도현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확인했군. 그는 더 이상 창문에 서 있지 않았다. 몸을 낮춘 채 벽을 따라 조용히 이동했다. 현관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 순간 띠릭. 문 앞에서 전자음이 울렸다. 비밀번호 입력 소리. 강도현의 눈이 번쩍 뜨였다. 미친. 그는 즉시 권총을 꺼냈다. 장전 소리가 작게 울렸다. 밖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 하나의 물건이 떨어져 있었다. 검은색 봉투. 비에 젖지 않은 아주 깨끗한 상태. 강도현은 한 발짝, 두 발짝 다가갔다. 그리고 봉투를 집어들었다. 가볍지 않았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다. 그는 문을 닫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다.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첫 번째 사진.
정민수. 피투성이로 쓰러지기 직전의 모습. 두 번째 사진. 박성진 검사. 오피스텔 안 자살로 처리된 그날 밤. 세 번째, 한지석 바닥에 쓰러진 채 마지막 숨을 내쉬던 순간. 강도현의 손이 멈췄다. 이건 현장 사진이었다. 경찰도 아직 정리하지 못한 각도, 각 타이밍. 즉,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먼저 있었던 사람이다. 그의 시선이 마지막 문서로 향했다. 문서 상단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검사는 집행자일 뿐이다. 강도현의 눈동자가 천천히 굳어졌다. 그 아래에는 구조도가 그려져 있었다. 피라미드 형태. 가장 아래 브로커, 바지 사장, 페이퍼 컴퍼니. 그 위 금융권. 그 위 검사. 그리고 그 위에 비어 있었다.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단지 하나의 표시만 있었다. 레벨 제로. 강도현은 그 단어를 한참 바라봤다. 레벨 제로. 존재하지만 기록되지 않는 위치. 명령은 내리지만 흔적은 남기지 않는 자리.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브리핑실 윗선 지시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이해됐다. 이건 검찰이 아니었다. 검찰도 움직이고 있었을 뿐이다. 강도현은 바로 노트북을 켰다. 리스트 언더스코어 1669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스크롤을 끝까지 내렸다. 마지막 줄,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한 줄이 추가되어 있었다. 레벨 0, 진행 중. 그의 숨이 멎었다. 진행 중.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때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깜빡였다. 그리고 새로운 창이 떠올랐다. 접속이 감지되었습니다. 뭐야? 강도현이 키보드를 잡았다. 하지만 입력이 되지 않았다. 마우스도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가 원격으로 접속하고 있었다. 화면에 글자가 하나씩 입력되기 시작했다. 파일을 받은 건 예상 밖이군요. 강도현의 손이 굳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누구야? 그는 이를 악물었다. 어차피 여기까지 올 사람은 정해져 있었으니까. 강도현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됐다. 강도현 형사. 그의 이름이 정확히 찍혔다. 당신은 선택된 겁니다. 선택. 1669명 중 진실에 가장 가까이 간 유일한 사람. 강도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래서 당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살릴지 지울지.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창문, 문, 천장. 어디선가 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도현의 시선이 멈췄다. 천장 모서리. 아주 작은 검은 점. 카메라였다. 탕. 총성이 울렸다. 카메라는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화면에는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다. 다음 단계로 오시죠. 그리고 화면이 꺼졌다. 정전. 방 안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강도현은 숨을 죽였다. 총을 들었다. 그때 쿵. 현관에서 소리가 났다. 한 번. 쿵. 두 번. 문이 흔들리고 있었다. 강도현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았다. 멈췄다. 밖에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직감했다. 왔군. 문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다.
검은 복장을 한 남자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눈빛만 살아있었다. 말이 없었다. 경고도 없었다. 첫 번째 남자가 움직였다. 총성이 다시 울렸다. 어둠 속에서 전쟁이 시작됐다. 총성이 멈췄을 때 방 안에는 침묵만 남아있었다. 숨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강도현의 손에는 아직도 권총이 들려 있었고 바닥에는 검은 복장의 남자 2명이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문 밖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망설임 없이 다가오는 발걸음. 강도현은 총을 다시 들었다. 시선을 문 쪽에 고정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정장, 젖지 않은 구두, 비를 맞고 들어온 흔적이 전혀 없었다. 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마치 여기가 자기 공간인 것처럼. 생각보다 빨리 왔군요. 낯익은 목소리였다. 강도현의 눈이 흔들렸다. 이준호, 막내 형사. 함께 수사를 하던 그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감정이 없었다. 왜 강도현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이준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 온 사람은 2 종류입니다. 뭐라고? 죽는 사람, 아니면. 그는 강도현을 똑바로 바라봤다. 선택받는 사람.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강도현이 물었다. 이준호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됐죠. 이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걸. 강도현의 눈이 점점 굳어졌다. 그럼 이건 뭐냐? 이준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정리입니다. 정리. 쓸모없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구조를 다시 만드는 것. 강도현이 이를 악물었다. 1669명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이준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 숫자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 말 어제 받은 문자와 똑같았다. 내 레벨 0의 진실 이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홀로그램이 켜졌다. 피라미드 구조. 강도현이 봤던 것과 같은 구조. 하지만 이번에는 맨 위가 비어있지 않았다. 한 개의 이름. 강도현의 눈이 커졌다. 이건 믿을 수 없었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알려진 인물. 부패와는 거리가 먼 개혁의 상징. 말도 안 돼. 이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은 항상 겉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권력은, 그는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가리켰다.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1669명이었나? 강도현의 숨이 점점 무거워졌다. 왜 하필 1669명이야? 이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실험이니까요. 뭐? 부동산 시장, 금융 시스템, 법 집행 구조. 그 세 개를 동시에 흔들었을 때 그는 강도현을 바라봤다. 국가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보는 실험.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강도현의 머릿속이 멈췄다. 사람을 실험했었다고? 네. 이준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정민수의 역할, 강도현의 눈이 번뜩였다. 정민수는
그는 열쇠였습니다. 열쇠? 모든 구조를 연결하는 마지막 고리. 그래서 죽인 거냐?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는 이미 필요 없었으니까. 그 말은 죽음조차 계획 안에 있었다는 뜻이었다. 선택 이준호가 한 걸음 다가왔다. 강도현 형사,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아주 미세하게. 당신은 여기서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는 손을 내밀었다.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레벨 0. 그 자리로. 강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총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피해자들, 울던 사람들, 그리고 정민수의 마지막 말. 검.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도 같은 말을 했어. 이준호의 눈이 살짝 움직였다. 뭐라고 했습니까? 강도현이 말했다. 끝까지 말 못했지. 하지만 알아. 그의 손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 그건 검사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반전 그 순간 강도현이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알은 이준호의 어깨를 스쳤다. 그는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웃었다. 역시 쉽지 않군요. 그의 눈이 완전히 변했다. 그래서 당신이 선택된 겁니다.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 강도현의 눈이 흔들렸다. 신고는 제가 했습니다. 이준호가 말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살아서 그 안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그는 뒤로 물러났다. 창문 쪽으로. 여기서 끝날지. 무너지는 진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총 내려놔. 움직이지 마. 강도현은 그대로 서 있었다. 총을 들고 피 묻은 방 안에서. 그리고 그의 뒤에는 쓰러진 시체들. 이준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경찰의 손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수갑이 채워졌다. 그 순간 그의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몰래 화면을 확인했다. 문자 한 통.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가 시작됩니다. 강도현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다. 들어온 것이다. 차가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쾅. 강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갑이 채워진 채 그는 좁은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얀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강도현 형사.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당신은 현재 살인 혐의로 체포된 상태입니다. 강도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현장에서 2명 사망, 불법 총기 사용, 도주 공범 존재 불명. 조사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변호사 요청하시겠습니까? 잠시 침묵. 그리고 강도현이 입을 열었다. 필요 없습니다. 조사관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요? 강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미 시작됐으니까. 바뀐 위치 그날 이후 강도현은 더 이상 형사가 아니었다.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다. 전세 사기 사건 담당 형사, 충격적인 살인 사건 연루, 내부 비리 의혹 수사팀 전면 재편, 주범 사망 이후 사건 종결 수순.
모든 것은 빠르게 정리됐다. 너무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다. 하지만 강도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다른 곳으로 이동됐다. 공식 기록에는 없는 장소, 지하, 창문 없는 공간. 그곳에서 그는 다시 눈을 떴다. 새로운 방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방 안에 있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하나의 의자, 그리고 벽 전체를 채운 스크린. 스크린에는 숫자가 떠 있었다. 1669, 그리고 숫자가 바뀌었다. 1670 강도현의 눈이 멈췄다.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 정장, 익숙한 실루엣. 이준호. 그는 살아있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환영합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강도현 씨. 진짜 시작. 강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준호가 말했다. 당신은 이제 선택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죠. 그는 테이블 위에 하나의 파일을 올려놨다. 파일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프로젝트 1669 강도현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그가 추적했던 모든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페이지. 새로운 제목. 프로젝트 5000. 그의 눈이 멈췄다. 이건 뭐지? 이준호가 대답했다. 다음 단계입니다. 1669명으로는 부족했거든요. 마지막 퍼즐. 강도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레벨 0. 그는 낮게 말했다. 그 사람은 어디 있지? 이준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보고 싶습니까? 그는 손을 들어 올렸다. 벽 스크린이 바뀌었다. 영상 하나가 재생됐다. 어두운 방, 의자에 앉아있는 한 사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가 들렸다. 강도현 형사. 그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 목소리, 어딘가 익숙했다. 아니, 그는 눈을 크게 떴다. 설마 진짜 레벨 0 영상 속 인물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빛이 얼굴을 비췄다. 강도현의 입이 굳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어야 했다. 정민수. 피투성이로 쓰러졌던 그 남자. 분명히 죽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었다. 모든 것은 설계였다. 영상 속 정민수가 말했다. 죽는 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믿으니까. 강도현의 손이 떨렸다. 그럼 지금까지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두 연출입니다. 죽음, 수사, 리스트, 전부. 강도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왜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정민수가 화면 속에서 대답했다.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혼란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잠시 멈췄다. 진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마지막 선택 영상이 꺼졌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이준호가 말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강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웃었다. 아주 작게. 그래, 그는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였군. 잠시 침묵. 그리고 그가 말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지.
이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맞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밖을 알고 안으로 들어온 사람. 그게 가장 완벽한 도구니까. 엔딩 강도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파일을 덮었다. 잠시 눈을 감았다. 피해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1669명. 그리고 앞으로 생길 수천 명. 그는 눈을 떴다. 그리고 말했다. 조건이 있다. 이준호가 웃었다. 말씀하시죠. 강도현의 눈이 완전히 변했다. 내가 직접 설계한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이준호의 미소가 깊어졌다. 환영합니다. 레벨 0. 화면이 꺼졌다. 그리고 새로운 숫자가 떠올랐다. 프로젝트 5000 진행 중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 또다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다.